자, 10분, 15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자, 짝수번 중에서 18에서 30번 중에 똑같은 얘기를 모든 수업마다 하는데 그러니까 끊어읽기 정확하게 하시면서도 노란색 문법 저거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볼 거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답인지 납득이 안 가요 물어보시든지, 답은 맞았는데 그냥 찍어서 맞춘 것 같으니 풀이 과정을 같이 보고 싶어요 등등 다양한 질문거리를 가져오셔야 돼요.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할 거면 30분에 한 지문 하나 나갈까 말까니까. 30번까지 중에 없니? 22번. 네. 22번에 첫 번째 문장. 답을 찾아주시고 22번 첫 번째 문장에서 노란색깔 심플인데 동명사가 나왔을 때 그걸 꾸며주는 게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라고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잘 물어봤습니다. 동명사는 말 그대로 뭐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동사가 명사 역할.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랑 그러니까 동사였을 때 꾸며주면 누가 꾸며주고 부사가 꾸며주고, 명사였을 때 명사가 된 다음에 꾸며주면 형용사가 꾸며주겠죠? 잘 생각해봐. 동사였을 때 꾸며준다면 여기보다는 다시 정리를 하자. 동사였을 때 꾸며준다면 부사가 앞에서 꾸며줄까? 뒤에서 꾸며줄까? 동사 구라고 표현할 때 동사 구 안에 부사가 들어간다 치면, 다시 동사 구 안에 부사가 들어갈 때 앞에서 꾸며줄까? 뒤에서 꾸며줄까? 뒤에서? 웬만하면 뒤에서 꾸며주죠. 웬만하면.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웬만하면 뒤에서 꾸며주는 게, 동사는 목적어, 보어, 수식어, 꼬리를 다 데리고 다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어요. 부사는 웬만하면 뒤에서. 근데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는 웬만하면 앞에서 꾸며주겠죠. 단일 형용사, 단어 하나짜리 형용사는 웬만하면 앞에서, 그 다음에 구나 절의 형태를 띠면 반드시 뒤에서. 근데 단일 형용사도 가끔은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는데, 이런 가끔 그런 건 우선 무시하란 말이야. 적고 계시고요. 자,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말로 생각해도요, 단순 한 채택하기예요, 단순 히 채택하기예요. 단순 히. 자, 그래서 동사 쓸 때 꾸며주는지 명사 된 다음에 꾸며주는지를 따지면, adopt any particular method of parenting. 어떤 유명한 양육법을 받아들이다를 단순히 받아들이다겠지. 동사였을 때 꾸며주면 받아들이다. 너 어떻게 받아들이다? 단순히 받아들이다. 동사 쓸 때는 단순히 받아들이다. adopting, 받아들이다를 받아들임. 또는 여기 말 그대로 채택하다잖아. 자, 대충 채택하다. 받아들임 쓰자. 받아들임, 채택, 단순한 채택. 어떤 모든 간에를 단순한 채택보다는 모든가를 단순히 채택하는 것은 해서 부사라고 인식이 더 잘 될 거야. 오케이?
이제 이게 이게 끝일 수밖에 없는데 동사였을 때 꾸며주면 무슨 품사고? 부사고. 명사된 다음에 꾸며주면 형용사. 지금은 억지로 우기면 simple adapting 얘기도 하겠지만 더 어울리는 거 하나 고르라고 하면 단순하게 단순히 채택만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부사가 더 가깝게 느껴지죠? 네. 됐나요? 이 부분 많이 물어보네. 원래는 앞에서 안 물어보고 뒤에서 물어봐. 그럼 T가 더 잘 동명사 뒤에 꾸며줄 때 형용사가 꾸며주냐 부사가 꾸며주냐면 부사 느낌이 확 강하게 와. 근데 앞에 올 때도 부사인 경우이니까 시험에 냈겠죠. 됐니? 혹시나 그럼 동명사 된 다음에 형용사가 꾸며주는 경우는 있나요? 자, 미팅 요 예문을 내가 맨날 했죠. 자, 아침 미팅, morning meeting. 그럼 아침의 모임이지. 또는 early, 이른 모임. 형용사야 부사야? early, late 하면 이른 모임, 늦은 모임. 형용사로 보겠지 이거는. 뒤에서 early, late 나오면 일찍 만나기, 늦게 만나기 하면 부사로 인식이 되죠. 동사 쓸 때 꾸며주느냐 명사 된 다음에 꾸며주느냐. 됐니? 웬만하면 부사가 답인 경우로 시험에 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문? 어설프게 공부하기보단 좀 더 꼼꼼히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찾아가 주시고요. 32번에 이 답이 이 답을 알 수 있는 좀 빠른 방법이 있나요?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풀이 법을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잘 물어보셨고요. 자, 빈칸 추론에서 빈칸 표시된 부분은 그 글에서 주제문에 해당하거나 주제문과 관련이 깊은 부분에 내요. 우리가 A, B 표시하기로 했어요.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자, 말 다 줄여버리고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현실. 요거를 A라고 표현할게요. A는 B 된다. 자, A는 B 된다. B가 빈칸이에요. 우리가 보는 현실. 그럼 여기서 guessing을 하는 거야. GCO. 우리가 보는 현실 말고 그럼 다른 현실이 있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실제의 현실이 따로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 다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guessing을 먼저 하는 거야. 자, 추측한 게 맞나 확인하면서 읽고, 글을 한꺼번에 정리하기 힘드니 읽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추측 먼저 하고 확인하고 조직화한다. 그거는 모든 유형의 공통점이긴 해요. 빈칸 추론에서 이 공통점 말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쩌고 저쩌고인데 아직은 모르죠. 전 전혀 안 봤으니까. 그럼 위에 글의 내용에서도 이 A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A 다시 A 다시 이런 게 나오면 B 다시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언급되지 않을까요? 그 답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자, 그걸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어떻한데 빈칸에 들어간 말과 상관 있는 부분이 어딜까라고 찾아가시면 돼요. 자, 들어볼게요.
Color is an interpretation of wavelengths, one that only exists internally. And it gets stranger, because the wavelengths we're talking about involve only what we call visible light, a spectrum of wavelengths that runs from red to violet. 그래서 핵심 소재는 1번, 2번 보니까 색상이죠. color. 색상은 파장에 대한 해석이다. 약간 껴맞춰서 읽는 거야. 해석이란 단어가 A에 들어간 말 뭐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본다. 우리가 봐서 해석하는 거네요. 그죠? 실제로는 파장이지. 실제로는 파장인데 그걸 우리가 뭐 한대? 우리가 보는 현실이 파장. 우리가 그 파장을 뭐 해? 해석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껴맞춰서 지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거야? 내부에만 존재한다. 해석은 이게 이제 글을 읽는 능력이 발달하면 이게 돼. 자, 해석은 누가 해? 우리가 하죠. 우리가 해석하지. 그래서 internally 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를 왜냐면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요. 자, 이게 현실 우리가 파장을 해석을 한대요. 그 해석은 어디에만 존재해? 내부적으로만 존재한대. 그럼 벌써 약간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거 껴맞춰서 읽는 걸 잘해. 실제 현실은 파장인데 우리가 해석을 하네. 즉 색상이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해낸 거야. 그래서 배경 지식이 나와. 빨주노초 파남보. 다른 글에서 이미 있었어. 무지개가 진짜로 7가지 색일까요? 7가지 색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색깔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난 이게 interpretation, internally 두 개가 B와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요. 답을 맞추려고 글을 읽는 거지 우리 영어 공부하려고 글을 읽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모의고사 시간에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도 단어만 잘 끄지. 이게 이제 꼼수야. 어떻게 얘기하면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빈칸 내용이랑 관련이 있겠지. 왜 똑같거나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언급해? 그 중요해. 주제문의 특징이라 그랬잖아. 주제문의 특징. 처음 끝에 등장할 때가 많고 강조를 하고 또 한 번 얘기해? 여러 번 얘기해. 그래서 주제문 주고 뒷받침을 여러 번 한다는 것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푸는 방법이에요. 근거가 어디 한 군데만 나오질 않고 여러 번 등장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여러 번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하지 않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내가 paraphrasing, rephrasing 이렇게 평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it gets stranger. 더 생소하게 느껴. 색은 생소하게 느껴져. 왜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파장들은 포함해 오직 가시광선만. 그러니까 파장들 중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시광선들만, 그 중에서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색상이라고 보이지. 다른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얘기하는 색상으로 세상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다른 색들도 인지하지 않을까? 뭐 곤충 눈깔 이런 거는 다르게 색을 인지하지, 다른 방식이지만. 그러니까 뭐야? 결국 이 얘기에서도 왜 뭐가 반복됐어? 색상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만 해당한다. 오케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색상이라 불러. 자, 즉 A를 색상이라고 하자. 그냥 색상이란 결국 누가 정하는 거야? 우리가 정한다. interpretation, internally 우리가 정한다. 우리가 부른다. what we call 우리가 정한다. 실제 색상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에 있는 걸 색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색상이라고. 됐니? 자, 2번, 3번인데 나오잖아. 가시광선은 10조 분의 1도 안 된다.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색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요. But visible light constitute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less than 1/10 trillionth of it. 스펙트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2, 3, 4, 5가 다 스펙트럼 얘기야. 이게 구조 독해야. 1번에서 답의 근거가 이미 한번 나왔고요. 2, 3, 4, 5에서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색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을 우리가 색상이라고 임의로 정해서 부르는 거라고. All the rest of the spectrum, including radio waves, microwaves, X-rays, gamma rays, cell phone conversations, Wi-Fi, and so on, all of this is flowing through us right now, and we're completely unaware of it. 우리가 모르면 그걸 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용을 해 못해. 누구는 봐도 망막 수용체 이런 데서 가시광선 말고는 수용을 못하니까. This is because we don't have any specialized biological receptors to pick up on these signals from other parts of the spectrum. The slice of reality that we can see is limited by our biology. 자, 슬라이스는 아까 10조분의 1 얘기랑 겹쳤죠. 우리가 10조분의 1밖에 왜 못 봐? 수용체의 한계 때문에. 됐죠? 답의 근거를 찾아가면, 그러니까 A, B 표시하면서 그 A 표시 안 할 거면 B 관련된 표시만 근거를 막 찾아가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수업은 독해는 여기까지.